안녕하십니까. 네, 주요 세배 이슈와 진실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유기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요 세배입니다. 예, 대표님, 오늘은 네. 동성애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인권이냐, 뭐 이런 내용인데, 네. 뭐 이제까지 가짜 인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이건 또 뭔가요? 네,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네. 겁니다. 우리 네. 초중고 학생들, 초중고. 그러니까 학생,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네. 학생들이죠. 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된 지역에서 네. 이걸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런 네. 내용을 잘 모르시죠? 아니,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패스시키려고 할 때마다 막 네. 난리가 난다. 이건 들었어요. 예, 그 네. 반대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네 광역시도를 주면 네 군데에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어딘가요? 본연은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니까는 똑같은 비슷한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랑 전라북도니까 전라도 지역 두 군데네요. 예, 광주광역시랑 전라북도 그래서 네 군데가 2013년도까지 네 군데가 됐는데 그 이후로도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는데 많이 이런 폐해를 알고 나서 학생인권 조례가 얼마나 그 내용이 문제가 많은지 알고 나서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지금 마음 놓고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경남도에서 이거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제정된 것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정하려고 해서 지금 경남 지역의 시민들과 많은 그 교계 인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대가 많은데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 인권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해서 내가 이만큼 업적을 쌓았다. 저게 정상인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용 좀 들려주세요. 자, 그 내용인데. 요게 요수첩이네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 봐주세요, 요거. 제대로 보이나요? 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직접 갖고 왔습니다. 학생들한테 배포한 거죠, 이게? 예, 여기 이제 서울시에서 배포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담긴 수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인권의 문제니까 그렇게 침해받으면 안 되고 권리를 쟁취해야 된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동성애랑 이게 섹스와 임신의 문제로만 성적인 문제에 국한시켜서 오늘 주제로 다루고 싶어서 10대 아이들한테 지금 민감한 게 들어있네요. 그럼요. 아이들은 자극을 받을 수 있죠. 오늘 5조에 보면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봐볼게요. 거기 쭉 학생은 성별, 종교 뭐 이런 거 쭉 가다가 임신, 출산 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거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은 좋은데요. 또 차별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차별금지법의 피해를 봤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 속에 보호받지 않아도 될 거를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정당한 비판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런 거는 정상적인 인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남자, 여자, 성별 구분 짓는 거, 이 문제가 나오는데, 말도 오늘도 그런 내용이죠.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저 말이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럴듯하죠. 성소수자,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만일 뭐 약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공개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뭐 욕을 먹게 하거나 피해를 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좋아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건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이 강화되면 어떤 문제가 나냐면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 구별만 되는 거지 차별은 안 된다. 맞습니다. 저희도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꾸로 우리 쪽의 얘기를 거꾸로 사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자들만을 차별해서 배제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동성애에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도 정당하게 그것도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줘서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되는 확률이 높고 지난번 코호트 조사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 MSM이라고 하죠. 네네. 남성 간의 학문 성교로 인한 것 또는 양성애자로 인한 그 동성애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에이즈에 걸리는 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게 되면 네. 동성애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인권만을 지켜줘야 된다. 네. 근데 그로 인해 피해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차별하지 말아라. 네. 정보를 노출하지 말아라. 네. 저기 안에 네. 그런 뭐 꼭 알아야 되는 정보도 알리지 말아야 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네, 그거는 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네. 다뤄봤죠. 인권보도준 측에서 네. 국가인권위원회랑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2011년도에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 의하면 네. 에이즈와 동성애와의 연관성은 보도하지 마라. 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에이즈는 하늘에서 날라온 인플루엔자한테 걸린 건가요?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예, 이야기를 예, 하고 예. 그리고 뭐 혈액 감염이니 뭐 마약 주사를 쏜지 이건 거의 없어요.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안 합니다. 예, 예, 이상한 걸 갖고 물타기를 하고 있고 네. 그걸 질병관리본부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오히려 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저들의 네. 전략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쪽의 용어를 다 갖춰다 좋은 용어는 갖춰다 다 써요. 네. 근데 거기서 보호되지 말아야 될 또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를 사실을 정확한 진실을 알려야 될 그 모든 의무사항을 배제시켜버려요. 네. 그러면 뭐가 돼요? 권장사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렇죠.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네.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 뭐 영어로 말하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나오죠. 네. 동성애를 포함한 LGBT 중에서 게이가 가장 이렇게 네. 남성 동성애가 특히 이제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네. 차별을 금지한다. 성적 지향은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네.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차별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거죠. 네. 원래 미국이나 유럽의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자꾸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인권교육을 받으면 동성애는 옳은 건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인권 세력, 보수 세력, 혐오 세력, 이렇게 혐오 세력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미 저들한테 혐오 세력으로 몰려 있어요. 네. 저는 혐오당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저는 시청자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 내 자녀들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예방을 네.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동성애 하시는 분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동성애자 네. 그쪽에 네. 지지하는 분들이나 동성애자 네.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네. 저는 절대 욕한 적 없어요. 네. 저는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SNS 통해서도 그래서 저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례에서도 봤지만 네. 동성애로 빠지는 경우에서는 이제 가족력의 문제, 네. 원가족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가정, 네. 엮이는 가정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자녀들이 남성 상처받고 상처, 네. 아버지의 네. 부재, 네. 어머니의 부재, 네. 또 아버지, 엄마 역할의 성 역할이 네. 전치된 거,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 네. 그리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것이나 네. 알코올 중독이나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 이게 다양한 그런 엮이는 네. 사례가 아이들한테 자라나는 그 자녀들한테 아주 독약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올바른 사랑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남성에 대한 그 보상 또 엄마가 없을 때 이성으로 보충받는 것이 아니라 동성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동성애로 빠지고 레즈비언으로 빠지든가. 자,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는 전혀 질병도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전환 치료는 다 문제다. 전환 치료라는 것은 미국에선 유럽에서는 예전에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정말 뭐 강제적으로 이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아주 정말 인권을 유린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강제적인 전환 치료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설득하고 상담하는 이런 내용이 무슨 전환 치료입니까? 카운슬링이잖아요. 카운슬링.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간 거잖아요. 치료를 받으려고. 네, 그런데 뭐 어쨌든 본인이 자원하는 경우는 상담까지는 허용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지금 모든 그
상담학회나 심리학회 이런 데서도 문제가 네. 하지 마라. 그거 내버려둬라. 거의 뭐 금기시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나 네. 무서운 전 세계가 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괜히 그런 거 했다가 문제 생길 일이 있으니까. 제명당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안 주는 거네요. 아, 차단시키는 거죠. 원천 차단. 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는 미국에서는 네. 전환 치료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그냥 막 이런 무서운 네. 짓을 저질렀어요. 동성애 옹호 교육 때문에 10대, 20대에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10,000명을 돌파했죠. 100% 국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니까 네. 정말 걱정스럽고요. 위험합니다, 이거. 네. 그런데 저거는 익명성 검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통계로 잡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네. 조사도 안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도 조사 안 받고 그냥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마음 놓고 자기는 에이즈 안 걸린 줄 알고 활동하는 사람이 많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나라는 더 할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생인권 조례 문제가 두 번째에 트랜스젠더 문제. 예,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가 네. 뭐죠? 성을 아까 젠더를 바꾼 거죠. 네. 예, 이 젠더가 네. 타고난 남자 여자가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나. 그렇죠. 네. 주장하고 네네. 본인이 사회적으로 네. 규정된 나.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트랜스젠더 하면은 성전환 수술을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성전환 수술을 자꾸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성전환 수술을 하면 몸이 엄청 신체를 절단하는 것처럼 엄청 그 후유증이 많대요. 아, 그리고 또 호르몬도 막 주입하고 해야 되니까. 호르몬 주입하고 이게 엄청나게 몸에 무리가 가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그 꾀를 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성전환 수술하지도 않고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있다. 근데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건 건장한 남자가 난 트랜스젠더야.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여자 화장실로 확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로 가고 목욕탕까지 가면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지금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여자인 것 같이 느끼셔가지고 뭐 이렇게 주민등록도 여자로 바꿔버리시고 그럼 제 라커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끔찍하네요. 아주 끔찍하네요. 뭐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냥 이렇게 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트랜스젠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성전환 수술을 배제시키는 가운데 왜냐하면 인권 침해가 됐다. 몸에 문제가 되면. 그렇다고 자신의 신체 성기를 타고난 신체 생식기를 그대로 갖고서 이성이 있는 남녀가 구분된 쪽으로 반대편 성으로 간다면 남녀는 분명히 성적으로는 신체적 성은 섹스인데 섹스를 무시해버리고 우린 사회적 성이야. 젠더야. 나는 괜찮아. 이게 말이 돼요? 무시무시해요. 이걸 다 인정해 주라. 그래서 좀 있으면 저들이 외국에는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 하는데 우리나라는 퀴어 축제라고 하잖아요. 올해도 하나요? 네, 올해도 합니다. 6월 1일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저쪽에 하는 거 계속 우리는 문화축제로 계속 국민들한테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걸 알릴 거로 했는데요. 이러한 퀴어 축제 현장에 성중립 화장실, 젠더 뉴트럴 화장실을 일부러 설치해요. 이해가 되시죠? 저 화장실 저번에 방송에서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끔찍하죠? 그 남녀 구별을 다 없애겠다. 정말 안타깝죠. 또 여기 아이들,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 내 자녀들한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 성관계에 대해서 경험을 간 학생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마라. 그러면은 교사가 지금 학생한테 10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큰 의무잖아요. 공부할 나이에 이거는 안 좋다고 뭐 어드바이스를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제가 이제 외국 비디오를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이문란해서 10대들이 임신하게 되면 벌써 모든 걸 박탈당해서 하층민으로 전락한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그 구호품이나 받게 되는 정부에서 후원만 받게 되는. 근데 그 자녀는 또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인생을 꽃피우고 자기를 발전시켜야 될 나이에 공부를 못 해버리면 어떻게,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뭐합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학생 때부터 열심히 놀고 마음 놓고 섹스를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하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성관계하고 임신해도 된다. 편견을 두지 마라. 물론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부모나 선생님들이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훈육해야 되죠. 근데 훈육을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교사의 학생 훈육권을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선생님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날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모릅니다. 자부심도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지금 나라의 미래들을 교육하는 분들인데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선생님 말 안 들으면 혼내놓습니다. 그분들 자긍심을 그렇게 뺏어버리면 결국은 우리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고요. 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아니 학교가 그러면은 미적분만 배우러 가는 게 학교인가요? 요즘은 수포자도 많아서 미적분 아예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학원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학원으로 가고. 그럼 학교를 왜 가야 돼요, 이러면? 그 공교육도 무너지고, 공교육 살린다 그러고 공교육도 무너지고. 지금 미국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지금 공교육이 너무 불신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배운 부모님들은 공교육 싫어해요. 그래서 홈스쿨링 자꾸 해버리고 부자들은 공교육 안 보내고 다 보딩으로 보내버리고. 보딩이요? 정말 미국이야말로 홈스쿨은 들어봤는데 보딩이라는 말은 잘 아는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귀족학교예요. 그야말로 굉장히 비싸고요. 엄청난. 선생님 한 명당 뭐 아이들 수도 작고 정말 특별 교육을 받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군요, 거기는. 일단 부모가 엄청 부자하고 많이 배운 아이들이고 걔네들이 다 아이비를 가서 아이비 대학을 가서 걔네들이 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사회에서 슈퍼파워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양극화가 되는 거고 우리가 살 길은 서민의 자식도 학교에 가갖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저렇게 자꾸 학생인권만 주장할 경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올바로 훈육을 못하고 아이들 저렇게 마음 놓고 행동하고 방종하면 그걸 내버려 둬야 되나요? 10대에 정말 임신하고 출산 안 하고 공부랑 아니면 기술을 닦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다라는 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얼마나 그 혜택이고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를 저렇게 인권 뺏어가는 거라고 하면은 저게 어떻게 인권의 문제가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관계 금지, 임신 유연성 교육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좀 너무 안타까워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젠더 메인스트리밍은 저번에도 저희가 많이 했는데 타고난 어떤 남자 여자가 아닌 사회적 성 가지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젠더에 기반해서 동일한 어떤 법적 큰 흐름으로 보면 GM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걸 젠더에 맞추게끔 다 맞춰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인지 예산, 모든 정책을 쫙 보고 젠더에 입각한 모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아까 말한 신체적인 성을 배제시키는 거죠. 성별, 차별 이런 걸 너무 진하게 강조하지 마라. 그럼 이상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신인류라고 생각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양성평등을 무너뜨리고 그냥 성평등으로 가다. 젠더평등, 젠더평등에다 이제 성평등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 너무나 안타깝니다. 이래다가 나중에 동성결혼까지 몰아가지 않나. 그 학교에서부터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그래서 지금 퀴어 축제가요. 지난번 대구에도 가보고 작년에 서울도 가봤지만 구경삼아 10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현장학습이라고 했는지 몰고 나와요. 10대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혐오 세력이라고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불쌍해요. 그 아이들 인생을 망치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자, 성관계나 임신 출산에 대해서 지도도 못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한번 다시 되새겨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동성애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밟겠다 그래서 한창 이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학생인권조례 위반했다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가 무슨 법인가요?
그리고 학생 인권 5관 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 놓고 불러갖고 잘못하면 막 그 지적받고 검찰에 영장도 없이 그냥 막 수사하고 이게 말이 돼요? 아유, 학생 인권 조례가 보니까는 교권 뺏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권은 다 없애버리고 학생 인권만 주장해서 교권을 배제시키고. 이상한 인권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학생의 인권만 주장해서 학생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정치적인 뭐 의사표현 자유 뭐 이런 것까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삼고 하나의 자신들의 이념을 펴기 위한 우리 학생들을 동원해서 저 아이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학교라는 현장은 일반 사회하고는 분리가 돼 있는 특별한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저것도 지금 우리 학교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돼도 학교 교장의 방침에 따라서 많이 받아들이는 학교가 있고 덜 받아들이는 학교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강화가 되면요,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이 더 세지면 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왜 서울시 교육청이라는 이런 공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좌파 성향이 강한 게 가이드라인으로 딱 정해지는 게 자신들이 이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저 빌헬름 라이가 말하는 성혁명, 성정치, 68혁명의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들이 이념 달성, 그게 네오막시즘, 그게 신좌파주의랑 연결이 된 거예요. 탑다운하고 있어요, 지금 과정이. 위에서 정해갖고 니들 따라오려면 그렇죠. 따라와. 이거잖아요. 아이들은 다 수단이에요. 그 아이들의 인권, 뭐 아이들을 뭐 실제로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도구로 만들고 시키는 거죠. 중국의 홍위병처럼. 저 인생들이 망가지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의 선생님들은 옛날에 막 무자비하게 뭐 인권이 침해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저희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권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학생 인권만 주장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훈육이 안 되고 올바로 공교육이 무너지죠. 그렇죠. 공교육도 무너지고 건강한 학생 건강 인격체로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입장에서. 여성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한 성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로 이 학생인권 조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출범 때부터 학생인권 조례가 불법으로 이렇게 법에 없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통과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건 다 원점으로 돌리고 다음에 교육감 선거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거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저는. 오늘 학생인권 조례안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여러분께서 많이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